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이 많죠? 그렇지 않나요? 빨리 끝나야지. 자, 오늘 이제 수영하고 환지 방식 있죠? 이제 개발법 마지막 하고 이제 바로 정비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재는 267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책에도 가지신 분들은 어디? 책에도는 30페이지인가요? 아니다. 몇 페이지인고? 그 27페이지 거기를 같이 수영 끝났나요? 지금 수영 들어갈 때 맞죠? 예. 야간반하고 두치도 좀 헷갈려가지고 수영 안 했죠? 예, 하겠습니다. 수영합시다. 자, 267쪽입니다. 교재는 현재 저희는 도시개발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이 여러분 뭐라겠죠? 개발사업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하겠죠? 개발사업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 절차를 얼른 한번 스킵하면 우리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구역이 지정된다겠죠? 자,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뭐가 수립이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죠.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자, 그다음 뭐 한다겠죠?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 거기에서 뭐 한다겠죠? 사업. 자, 우리 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크게 말하면 요 세 개라겠죠? 세 개입니다. 우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거다. 여러분들 개발 사업은 한마디로 뭐라겠죠?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 계획이 지정된 지역은 주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돼. 자, 우리 경계도 불분명하고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시설도 없고. 자, 이런 지역을 공사해 가지고 어떻게 만나겠죠? 저기 신도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일반적인 도로 빡빡 놓고 자,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게 개발 사업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개발 계획에 관련된 것 세 가지, 또 개발 구역에 관련된 것 쳐다봤습니다. 예. 자, 우리 개발계획 관련된 것 그리고 개발구역 관련된 것 정리드렸어요. 자, 우리 계획 관련된 것 제가 세 가지 걸 정리하라고 말씀드렸고 자, 구역 관련된 건 5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억은 나는가요? 안 나요? 자, 간단하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얼른 스킵합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이 먼저고 구역 지정은 나중에 한다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죠? 5가지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첫 번째 공모 보이죠? 공모 또 잔혹 생록 또 도시지역 외지역 또 우리 균형발전 균형발전에서 협의 거친 경우 또 한 가지는 주상공 지역이 그리고 주상공하고 생록은 30% 이하 알겠죠? 협의 같은 경우에는 자보적은 제외. 그림 그려져요? 그림 그려 머릿속에 알겠습니까? 자, 또 두 번째 정리했던 것이 우리 개발계획의 내용을 정리드렸죠. 자, 내용에서 이제 세 가지 것만 뭐라고 말씀드렸네요.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 방식. 자, 시행 방식은 개발계획에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행 방식을 변경할 때는 실시계획을 변경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한다. 오케이, 개발계획 변경한다.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자,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있다, 실시계획에 있다. 실시계획에 있다. 자, 그 취지는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적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겠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되면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실시계획에. 알겠죠? 계획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거지 개발계획에 포함된다면 틀려요.
잘 나오는 지문이고, 또 한 가지는 자, 우리 내용 중에는 우리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네 가지 있다겠죠. 자,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외웠어요? 비, 목, 세, 단. 자, 비가 뭐예요? 비용 부담 계획. 자, 목은 목록. 그죠? 수용 사용 대상 목록이죠. 세부 목록. 자, 세는 세입자 대책. 단은 단계적 계획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정리했던 것이 우리 개발 계획을 환지 방식으로 수립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 동의를 구한다. 동의를 구한다. 동의를 구한다. 동의 정족수죠. 자, 동의 정족수는 어떻게? 면삼이 and 소 2분의 1 이상 동의 기억하시고, 대신 국가 지자체는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개발구역에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 정했던 것들이, 우리 개발구역은 첫 번째 지정권자라고 하겠죠. 지정권자고 제안하고 요청을 같이 정리를 드렸어요. 자, 일반적으로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이 누구다?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 국장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다섯 가지 기억나요? 첫 번째 뭐? 국가가 실시한 경우. 두 번째 제안, 요청, 순서 상관없고,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된 경우. 또 한 가지는 긴급이. 그래서 국장이 지정권. 나머지는 다 누구?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제안에 관한 문제는 지정 제안은 누가 한다겠죠? 지정 제안. 그죠? 정확히 말하면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알겠죠? 정확히 말하면 시행자 될 수 있는 자인데 누구를 제외하고? 국지조.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될 수 있는 자예요. 누구에게 한다고? 시군구장. 시군장에 제안하는 것이 원칙. 자, 예외적으로 국장에게도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 공출. 그 나만 복수하고 들어갔네. 여러분 정리하세요. 공출. 알겠죠? 공공기관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장, 국장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 기억나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행자 될 수 있는 자가 제안을 하게 되면 통보. 얼마 이내 통보? 1개월 이내 플러스 1개월. 또 공출이 제안할 때는, 국장할 때는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 알겠죠? 기억하시고. 아울러서 지정 요청은 누구한테? 시군구장이 시도지사에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에게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아울러서 또 두 번째 우리 절차 문제도 간단 살펴드렸는데, 아마 절차는 제가 한 가지 정도만 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우리 공청회 일반적으로 기초사 거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데, 주민 의견 청취가 공람기간이 있거든. 그래서 공람하고 의견서 제출하고 통보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공람기간이 끝나고 공청회잖아요. 자, 공청회는 개최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공청회는 개최를 해야 돼, 할 수 있어? 어허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대신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는 해야 한다. 그렇지. 원칙은 할 수 있는 건데 면적이 100만 이상이 될 때는 공청회 개최를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뭐 협의 심의인데 그건 일단 무시하고 일단 절차 정리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 개발계획의 지정 규모 면적이죠. 기억납니까? 자, 일반적으로 개발계획 지정할 때 자, 주상록 지역, 보존녹지 제한 주상록 지역입니다. 거기는 얼마 이상? 1만 이상. 1만 이상 기억하시고. 자, 또 한 가지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이상. 도의적 외적은 30만 이상. 하지만 예외적으로 초등학교나 도로 설치가 나오면 얼마? 10만 이상. 오케이. 규모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또 네 번째 효과입니다. 자, 개발계획이 지정되면 그 효과 문제는 여러분 그 두 가지 뭐라겠죠? 자, 의지되는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개발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알겠죠? 자, 의지되는 건 뭐가 의지됩니까?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단서 예배 어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칠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또 한 가지. 자, 개발행위는 금지지만 허가받으라겠죠. 자, 우리 대상대행이가 건공, 토토토, 물, 죽. 죽목의 발제식재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거기는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우리 해제사회 봤나요? 봤어 안 봤어? 봤어요? 해제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개발구역 지정 해제되는 거. 일단 초점. 포인트 잡고 들어가요. 해제 문제는 여러분 항상 우리 개발구역 해제는 자, 일단 요 다음 날 기억하시고, 다음 날. 그리고 해제된 걸로 본다. 의제 규정이야. 알겠죠? 본다는 말은 별도로 해제 처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나중에 정비구역하고 비교할 거예요. 근데 개발구역은 전부 다 해제된 걸로 본다. 의제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해제가 의제가 된다. 알겠죠?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유를 접근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유는 이렇게 하잖아. 자, 공사 끝나면 어쩐다? 개발구역 지정 해제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럼 공사 완료 공고일 언제? 다음 날. 알죠? 환지 같으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사업의 절차에서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행자 정해지면 실시계획이 들어가야 되겠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 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얼마 이내 안 하면 3년. 그죠? 자, 3년 이내 안 하면 3년 된 다음 날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됐나요? 보고. 자, 예외적으로 우리 구역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죠? 그럼 우리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아울러서 우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죠? 계획. 자,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가는 문제죠. 그죠? 자, 우리 해제 사유에서는 몇 년? 2년, 3년. 자, 330만이 넘으면 5년. 전부 다 안 하면 다음 날 해제된 걸로 본다. 알겠죠? 2년, 3년, 330만 넘으면 얼마? 5년. 그 전부 다 다음 날. 됐어요? 오케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자, 보세요. 사업할 때는 출발점이 항상 뭐라겠죠? 그죠? 여러분 항상 이게 가장 큰 틀.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고 개발 사업 하더라.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개발부의 큰 틀이고, 아울러서 이제 개발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걸 공사에서 이렇게 만든다겠죠? 어떻게 할 거냐. 출발점이 누가 할 거냐가 정해져야겠죠? 누가. 자, 누가를 시행자. 또 시행자가 정해질 거란 이야기예요. 시행자.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는 뭐 한다겠죠? 그거지. 계획을 짜는 거야. 이름이 실시계란 말 쓰는 것이지.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는 어떻게 공사할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짠다겠죠? 그럼 그 구체적인 계획을 뭐라고 본다고? 실시계획. 있죠? 그럼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자, 실시계획을 작성했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통과 절차 필요하다겠죠? 그게 뭐라고? 인가. 인가받기 위해서 인가 신청하는 거야. 알겠죠? 시행자는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 3년 이내 안 하면 어쩐다고? 그러지. 3년 되는 다음 날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가 되는 거야. 구역 지정 해제가 되면 개발 사업을 한다 못한다? 그러지 못하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역 지정 해제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인가 받으면 고시한다겠죠? 알리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인가가 나와야 뭐 할 수 있다? 사업 시행. 공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가 안 나오면 공사 못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거다. 자, 끝나면 준공이죠. 준공인데 여기다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다겠죠? 자, 첫 번째 뭐? 수용. 자, 두 번째는 환지. 세 번째는 혼용을 섞어서 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용, 환지, 그리고 혼용 방식이 있다. 자,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런 거잖아요. 여기 땅 소유자들은 다 있다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불규칙한 땅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있어. 그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낙후된 지역은 사람들이 보통 산다 안 산다?
그지 많이는 안 살겠죠. 지역 자체가 낙후돼 있기 때문에 알겠죠. 많이는 안 살지만 일부는 살고 있을 것이고요. 그죠? 어제는 토지 소유자들은 있을 거잖아. 건축물 소유자는 떠나서 토지 소유자는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사를 할 때 방식이잖아. 시행자가 이 땅을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밀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밀고 이렇게 도로 건설하고 공공시설 부지도 확보하고 다 해야 되겠죠? 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자는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된다겠죠? 그잖아요. 남의 땅을 막 밀어버릴 수 없잖아. 알겠습니까? 그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협의 매수하면 되거든. 협의 매수는 뭐죠? 시행자 가지고 땅을 사면 돼. 알겠죠? 근데 보통 땅을 판다 안 판다? 안 팔기도 하지만 튕긴다 했잖아 이제. 그래서 시행자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로 소유권 확보한다겠죠? 자, 법에 따라 진행 절차 뭐 수용 절차. 수용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다. 수용은 강제적 재산권 취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수용 방식이 있다겠죠? 수용이나 사용인데 뭐 수용 등의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자, 수용 방식을 취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겠어요? 자, 시행자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지. 자, 그래서 공사 끝나면 분양시켜야 되는데 분양이 성공하면 뭐라고? 대박. 실패하면 꾸르지. 시행자 입장은 리스크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행자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좀 안 쓰고 리스크도 줄이려면 어떤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환지. 자, 환지는 뭐라 했죠? 땅을 바꾸어 주는 거. 환지. 땅을 교환해 주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환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환지라는 것은 자, 이 땅이에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땅인데 같은 위치입니다. 1번에게 공사 끝나고 이 땅을 바꿔주는 거죠. 알겠죠? 2번에게는 이 땅 줄 것이고, 그죠? 자, 3번은 환지 싫다면 어쩐다고? 청산금 주고 내보내. 4번에게 줄 것이고, 알겠죠? 이렇게 공사 끝나고 토지로 교환해 주는 것을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환지할 때는 여러분 항상 고려할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만약에 1번 땅이 100제곱미터라면 100제곱미터 그대로 준다 안 준다? 굳이 줄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 그림상으로는 똑같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똑같이. 알겠죠? 그림 그리면 똑같은 위치니까. 근데 1번 땅이 100제곱미터라 한다면 여기 100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일단은 주게 되면 1번은 대박이야. 완전히 불로소득 얻는 거죠. 그러잖아. 이게 옛날 낙후된 땅이니까 평당 10,000원 주고 샀거든. 근데 개발 후에 땅을 똑같이 줘버리면 평당 아무래도 뭐 10배 이상은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못 잡아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로소득 줄 수도 없고, 또 전체 구도로 보면 도로 부지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공공시설 부지도 빼야 돼 안 빼야 돼? 다 빼기 때문에 100을 줄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가장 그림상 편한 것이 이게 면적식을 하는 것인데, 면적식은 토지 부담률이라는 것이 있다니까. 토지 부담률이 이거 다 빼고 공사 기타 등등을 산정해 가지고 비율을 책정하는 거야. 비율. 그래서 부담률이 보통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라고 본다면 어떻게 한다고? 자, 이게 100제곱미터야. 1번 땅이. 또 4번 땅은 60제곱미터라고 봅시다. 환자한테 잠깐 말씀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1번은 100제곱미터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담률 적용해버리면 50% 적용하면 얼마 줘야 돼? 50을 줘야 될 거죠. 50. 알겠죠? 자, 또 4번 같으면 60이니까 얼마 줘야 돼? 30을 줘야 돼. 자, 근데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땅의 면적들이 다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거의 대부분 다 바둑판으로 만들기 때문에 면적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이걸 쪼개서 나오면 공사가 힘들거든. 그래서 똑같은 규모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규모로 온다면 이게 전부 다 40제곱미터씩이라고 봅시다. 다 40이야. 알겠죠? 똑같이 다 40제곱미터씩이야. 그러면 1번은 50을 줘야 되는데 땅을 줬으니까 얼마 준 거죠? 40. 그러면 이것은 원래 줘야 될 면적을 넓혀서 줬어? 줄여서 줬어? 줄여줬다. 우리가 감환지라고 그러죠? 감환지. 감 증감할 때 감 줄여준 거야. 알겠죠? 원래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50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 줬어요? 40제곱미터 줬잖아. 결과적으로 10제곱미터는 덜 줬죠. 그러면 10제곱미터 값은 어떻게 해야 돼? 돈으로 줘야지.
알겠죠? 청산 절차에 이제 시행자가 10제곱미터 가면 1번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생각하시고 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6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는데 부담률 50% 적용하니까 얼마를 받아야 돼? 30제곱미터를 받아야 돼. 근데 이 땅이 얼마예요? 40제곱미터잖아.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면적을 늘려준 거야, 줄여준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 말한다고 증환지. 그럼 이제 4번은 10제곱미터 값을 더 받았지. 원래 30 받아야 되잖아. 10 더 받았죠? 무슨 돈을 누가 내야 돼? 4번이 내야지. 4번이. 또 4번 시행자에게 10제곱미터 값을 바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전부 다 청산 절차로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우리 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뭐 섞어서 하는 것은 어차피 혼용 방식이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혼용은 이 두 개를 섞어서 한다.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하건대. 자, 수용 방식은 여러분, 수용 방식은 우리 보상책으로 보면은 사전 보상이다, 사후 보상이다. 사전 보상. 돈 안 주면 안 나가니까. 또 현금 보상이다, 현물 보상이다. 현금, 이거 원칙. 대신 환지는 사전이야, 사후야. 사후. 공사 끝나고 땅으로 주는 거니까. 공사 끝나야 주는 거니까 사후 보상이고, 또 돈으로 줘요, 땅으로 줘요? 그러면 현금이다, 현물이다. 현물, 현물 보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수용 절차 등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규정됐다고? 우리 공토법. 알겠죠? 우리 수용의 일반법이죠. 수용 절차 등은 공토법에 나와 있어. 우리 공토법 내용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시험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공토법에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 환지 절차 등은 어디 나와 있다? 우리 개발법. 알겠죠? 도시개발법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공부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개발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따 우리 환지 계획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공부해야 됩니다. 수용 절차는 어차피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몰라도 된다 치더라도, 환지 절차는 우리 시험법에 당연히 들어가죠. 개발법이니까. 그래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개 중에 굳이 말하면 환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보시고. 또 한 가지 특징을 한번 말씀드렸죠. 자, 보통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면 공사 끝나면 어떤다고? 자, 공사 끝나면 준공사 나오겠죠? 준공 다음에 뭐예요? 자, 분양이라는 게 우리 쓰는 말이고 법적으로 뭐라고? 뭐야? 이 땅을 뭐라 그래? 이렇게 이 똑같은 거니까 이 땅을 공사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만들었다 조성된 토지잖아. 조성된 토지를 뭐 한다고? 공급한다고? 이런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그냥 이게 분양이야. 우리가 쓰는 말로 공부하지 말고 법에 쓴 용어로 공부하시라고. 알겠습니까? 우리 법에 써지기는 뭐라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 알겠죠? 그냥 공급할 때 이 방법이 원칙이 경쟁 입찰이거든. 그러면 이제 분양으로 생각하시면 돼. 물론 예외적으로 추첨 수의계약 다 가능하긴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 통해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뭐라고? 쪽박이고 시행자는 돈 많이 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수용은 공사 끝나면 조성된 토지 공급이에요. 근데 환지에서 조성된 공급이 나오면 돼, 안 돼? 그렇지. 환지는 여러분 공사 끝나면, 자, 우리 공사 끝나면 뭐 한다고? 그잖아. 아까 우리 공사 끝나고 1번 땅을 이렇게 바꿔주잖아. 원래 1번 땅은 이거였잖아, 이거. 근데 이제 앞으로 네 땅이 이거다 이렇게 바꿔주잖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처분을 뭘 한다고? 환지 처분. 알겠죠? 땅을 바꿔주는 처분.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처분입니다. 알겠죠? 이제 소유권 1번 땅은 저 네모다, 노란색이다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환지 처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환지에서 조성된 토지 공급이 나오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지는 분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지는 기존 소유자에게 땅을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환지 처분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관련돼 가지고 정리하건대,
우리 수용적에서는 공부할 것 여러분 5가지를 공부 일단 하시면 돼. 자,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환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환지는 절차 공부하고 환지 계획에 관한 것, 또 우리 개념적인 문제, 환지 유형의 문제들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그냥 수용부터 정리 끝냅니다. 수용에서 공부할 것은 일단 5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포인트는 3가지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수용하면 일단 모든 수용 사용에는 일반법인 공토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모든 수용 사용은 공토법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일반법이니까. 자, 공토법은 줄임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알겠죠? 줄여서 공토법,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용은 이게 적용되는 게 맞아. 대신 적용이 되더라도 특례 규정은 있겠죠? 특례. 아마 지난번에 우리 시설 사업에서 한번 했어. 기억납니까? 기억은 안 나죠? 뭐 안 나는 게 뭐 당연하지. 우리 시설 사업에서 공토법이 적용되는 특례 규정 2가지. 사업 인정 고시가 의제되더라. 재결 신청 기간 기억나요? 난다 그래. 어쨌든 뭐 아주 중요하든 안 해. 어쨌든 특례 규정 2가지 보시면 돼. 알겠죠? 대신 지문 뜰 수 있어도 그렇게 어렵게 막 틀릴 문제는 아니야. 딱 2가지 간단하게. 왜냐하면 실제 수용 절차를 공부하면서 이해하면 다 끝나는데 뭐 이거 손을 댈 수가 없잖아. 알겠죠? 손 대고는 싶어 저는. 근데 시험법이 아닌데 굳이 막 끙끙 댈 필요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돼. 됐죠? 특례 2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끝내버릴게요. 이건 간단하니까. 자, 보시면 그 특례는 뭐냐면 원래 수용하려면 사업인정 고시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알죠? 우리 모든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사업인정 처분이야. 그리고 고시가 돼야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에요. 사업인정 고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의제된다. 이 말은 사업인정 고시 안 받아도 받은 걸로 보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특례 규정이야. 특례라는 것은 공토법에서 규정이 된 것하고 다르게 개발법에 규정을 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의제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꼴도 보긴 봐야 될 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주택사업이 끝나면 여러분들 보통은 우리 계획이 통과되면 인가고시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업시행이 들어가잖아. 사업시행 하려면 수용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수용하려면 뭐라고요?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없어야 돼. 그렇지.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게 사업인정처분이야. 알겠죠? 그리고 사업인정처분은 고시하면 효력 발생하거든. 근데 여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보통 이 계획이 통과되면 사업인정 고시를 의제해 주는 게 보통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설사업 같으면 실시계획 인가고시, 나중에 정비사업 공부하면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고시 다 똑같아. 알겠죠? 대신 개발법만 안 그래. 그게 또 이쪽 문제 혹시 나오면 개발법밖에 안 나오거든. 자, 우리 개발법도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려면 엄밀히 말하면 뭘로 가야 돼? 실시계획 인가고시 된 때, 실시계획 고시된 때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보통이거든. 근데 요놈은 안 그렇다니까. 개발법은 요게 아니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되고 나면 바로 수용 사용에 대상되는 세부 목록을 작성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어. 알겠죠? 실시계획 인가고시 나오고 나서 수용 사용에 대상되는 목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목록을 작성해서 고시해. 그때 사업인정고시가 의제가 돼. 그래서 그때 언제 의제된다고?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야. 번화문하고는 꼭 틀리게 요놈이 나와.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아니고 나머지 사업은 다 똑같아. 우리 계획이 통과되면 다 사업인정고시는 받은 걸로 해줘. 알겠죠? 우리 사업이 4개 공부한다고 했잖아. 4개. 도시공기획사업이 3개잖아.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또 한 가지 주택건설사업. 왜 그러세요? 자,
눈에 총기들이 빠졌다. 자, 왜 그러세요, 여러분? 자, 우리 공과 사업은 몇 개 공부한다고? 4개. 크게 말하면 2개. 도시공개획 사업은 3개 있잖아. 그죠? 도시공개획 사업이 3가지 뭐?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또 한 가지 주택건설사업. 4개 사업 공부한다니까? 알겠습니까? 시설사업은 국토법에서 했잖아. 그죠? 개발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할 것이고,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에서 할 것이고, 모든 사업은 공통적으로 누가 하고 정해지고 계획 나오고 사업 끄고 공사 끝나면 준공한다고 팔 아파. 이런 잊지 마라 좀 기본 틀은. 알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 사업에서는 이 계획 시행자 작성할 거 아니야. 이게 통과되면 수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니까. 곧 이 말은 사업인정고시를 의지해준다고. 이게 모든 4개 사업이 공통이 이게 통과되면 되는데 개발뿐만 안 그래. 개발 사업만 실시계 인가고시가 아니고 뭐라고? 세부 목록을 고시한대. 이게 끝나고 이 인가고시 나오면 세부 목록을 작성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어. 이 시점에 사업인정고시를 의지한다. 그래서 이건 문제 나오면 나올 일도 별로 많지는 않지만 나온다면 거의 요 놈만 물어봐. 개발 사업만. 나머지는 물어도 안 봐. 뻔하니까.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획 통과되면 사업하려면 수용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니, 사업하려면 수용을 해야 돼, 못 해야 돼? 다 우리 공익사업도니까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용하려면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돼. 국장한테 신청해서. 절차가 누적되니까 받은 걸로 본다. 의제 규정. 의제. 그러면 계획 통과되면 의제해 준다니까. 근데 개발 사업만 요놈이 아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의제를 해줘. 이게 특징이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인정고시 의제가 문제 나온다면 개발 사업밖에 안 물어봐. 나중에 4개 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 끝나면.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재결 신청기간 나오잖아. 이건 4개 다 똑같아. 이건 4개 사업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언제? 공사 끝날 때까지. 알겠죠? 언제까지 재결 신청 된다? 공사 끝날 때까지. 사업 시행기간이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 공사가 끝난 것이 2년 걸지 3년 걸지는 모르지만. 알겠습니까? 이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됐어. 넘어가고. 자, 그 다음 2번째. 선수금이 나옵니다. 자, 선수금이 뭘까요? 돈 먼저 받는 거. 알겠죠? 먼저 받는 거. 여기 선수금하고 토지 상환채권이 나오거든. 이걸 먼저 왜 잡아드리냐면, 이건 전부 다 어느 방식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수용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환지에서 나올 일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환지에서 정말 나오면 다 틀려. 어느 집인가를 보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선수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우리 시행자, 항상 여러분 수용은 시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지. 시행자는 항상 자금 압박이 큰 거야, 수용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수금 뭐냐면 나중에 땅을 공급하든지 또 우리 원형지가 있거든. 원형지 공급할 때 받을 돈을 미리 땡겨받는 게 뭐라고? 선수금. 알겠죠? 미리 땡겨받아. 자금이 부족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토지 상환채권도 마찬가지. 자, 이거 그대로 풀어보세요. 토지 상환채권이 뭐예요? 토지로 주는 채권이야. 토지로 주는 채권. 자, 쉽게 말해서 그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수용하게 되면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돈을 준다겠죠? 현금 보상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시행자가 돈이 넉넉치 못하면 어쩐다고? 그렇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채권 발행하려면 소유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너 현금 받을래? 채권 받을래? 그럼 나 일단 현금 원하면 채권 발행 못해. 알겠죠? 근데 일부는 나 채권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채권은 뭐냐면 공사 끝나면 땅으로 주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전부를 채권 발행하면 다 땅으로 준단 말은 그럼 환지로 하지 왜 수용을 해? 알겠습니까?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상환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줄 수 있어. 그럼 시행자 입장에서는 돈을 좀 아낄 수 있죠. 초반에 돈 많이 들어간다니까 수용하려면. 근데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이나 토지 상환채권은
일단 시행자 입장에서는 현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은 뭐라고? 공사 끝나고 땅으로 주겠다는 채권이에요. 알겠죠? 대신 어디에서만 나온다고? 지금 환지에서는 이게 나오질 않아. 환지는 토지 상환 채권이 필요가 없어. 땅으로 주는데 무슨 상환 채권을 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환지는 땅으로, 내용적 땅으로 주잖아. 상환 채권이 뭔 필요가 해? 이해됩니까? 지금 어느 집인가를 먼저 잡아주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자,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형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 요놈.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다섯 가지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렇지. 환지에서 들어가 버리면 다 틀려. 어느 집인지 알겠어요? 정말 수용에서만 나옵니다. 알겠죠? 통콩터부터 수용이고 선수금이나 토지상환도 수용에서만 나와요. 환지에서 나올 일이 없어. 또 원형지 공급개발도 수용에서만 나옵니다. 자, 이거 원형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야기 지난번 해드렸죠? 그죠? 원형지라는 것은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이 땅 그려 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리면 옮겨서 그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형태의 땅입니다. 원래 형태의 땅.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 수용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바둑판이 되본다겠죠? 그죠? 그럼 하나의 도시가 바둑판이 돼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모양이 이뻐요, 안 이뻐요? 그렇지. 누가 이뻐? 아니, 너무 획일적이잖아. 재미없어. 알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물론 빤당길에 멋도 있지만 꼴먹기 좋을 때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이야기야. 쉽게 말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복합적으로 개발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입니다. 여기도 3분의 1 이내 범위를 정해 가지고 이 상태로 그대로 공급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지금 땅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 대충 요 그대로 이대로 공급해. 그래서 뭐 하라고? 개발하라고. 그럼 개발하는 개발자들 있겠죠. 시행자가 개발자한테 파는 거야, 이만큼을. 알겠습니까? 공짜로 안 줘. 팔아. 알겠습니까? 팔면 개발자가 이 땅 샀죠. 사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개발해. 도로도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도 만들고 도로를 구름다리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개발하라고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형지는 시행자가 파는 거야. 시키면서 개발자한테. 개발 사람은 이제 계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팔아. 팔면 이제 개발자가 이걸 개발해 가지고 개발자가 알아서 분양하든지 하는 거야. 이것은 시행자 손을 떠났어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범위는 전체 면적 얼마이냐고? 3분의 1 이내에서 원래 형태 그대로 공급하는, 조성되지 않고. 원래 조성돼 가지고 토지를 공급하는 거잖아. 근데 그대로 공급해 가지고 뭐 하라고? 개발하라고. 알겠죠? 개발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원형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까 했죠? 너무 획일적인 것보다는 자연 친화적이고 복합적으로 한번 도시를 만들자는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형지 공급 개발을 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 개발할 때 면적의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 3분의 1 넘어가면 안 돼. 다 원형지로 공급해 버리면 시행자는 공사 않겠다는 이야기잖아. 그잖아. 시행자 공사하고 다 개발자에게 넘겨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 돼. 3분의 1이고. 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안 할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안 하면 전체 조성된 토지 만들 수도 있고, 원형지를 만들어서 즉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이것도 어디서만 나온다고? 수용해서 가능하지. 환지 같으면 땅을 바꿔줘야 되는데 무슨 원형지를 만들고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용해서만 나온다. 또 조성된 토지 공급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이 다섯 가지는 어디서 나온다고? 수용. 알겠죠? 환지에서 안 나옵니다. 됐나요? 기억하시고. 대신 환지에서는 여러분 나오는 것이, 우리 환지 절차에 관한 것은 당연히 나오니까 이건 빼고요. 알겠죠? 우리 환지 예정지도 뭐 전부 다 여기서 나올 거니까 빼고, 환지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강가 보상금 문제가 하나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청산금의 문제. 알겠죠? 이런 건 전부 다 환지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알겠죠? 환지에서는 감가 보상금하고 청산금. 아까 청산금 말씀드렸어. 청산금 아까 뭐라고? 적게 준 것은 뭐 돈 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청산금이니까. 또 안 받고 나갈 사람은 돈 줘서 내본다 했죠? 그래서 청산금이야, 청산금. 수용에서는 보상금이라는 말을 청산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청산금은 환지에서만 나오는 표현이고. 자, 감가보상금이 뭔가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간단해. 자, 보세요. 감가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가액총액이든 가액총액인데, 자, 이 말은 여러분 이게 펼쳤다 해서 다르다고 해서 이 땅이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땅. 단지 그림상 내가 펼쳐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개발되기 이전이죠. 그죠? 우리 개발되기 이전, 시행되기 이전 이 전체 토지 가액 총액이 있겠죠. 총액 전체 금액입니다. 개별 토지를 따진 게 아니에요. 이 구역 전체 가액 총액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개발된 이후죠. 이후에 가액 총액이 있겠죠. 아니, 일단 위에다 그린 거지만 펼쳐놓으면 지금 개발되기 전에 총 땅값하고, 물론 땅값만 있는 건 아니야. 여기 좀 가액 총액이야. 그하고 개발된 이후에 여기 전체 가액 총액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비쌀까요? 이게 보통이야, 이유가. 근데 예외적으로 더 적어버릴 수도 있어. 알겠죠? 더 적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 이유는 간단해, 여러분. 쉽게 말해서 도로부지나 뭐 공공시설부지 많이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가액 총액이 줄어버릴 수도 있다니까. 보통은 큰 게 보통이지만 여러분 또 항상 개발한다고 막 바람 부는 건 아니야. 의외로 집가 상승이 안 될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오히려 적어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러면 소유자들은 손해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 소유자 등에게, 물론 임차권자 포함되긴 합니다만 소유자 등에게 돈을 주는 거야. 시행자가. 그럼 뭐 한다고? 감가보상금이야. 물론 모든 시행자가 주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만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단히 감가보상금은 뭐라고? 가격이 줄어버렸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소유자 등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자, 수용 같으면 감가보상금 필요 안 필요해? 그지? 수용은 다 나가버렸는데 무슨 감가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수용은 일단 돈 받고 나가버렸죠? 감가되든 말든 수용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알겠죠? 어쩔 때 환지는 돈 받아야 되니까. 감가보상은 뭔지 알겠어요? 가액 총액으로 따져야 돼. 총액이 시행되기 이전하고 시행된 이후 때, 보통은 이후가 가액 총액이 증가하는 게 보통이지만 오히려 줄어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만약 줄었다면은 그 줄은 부분에 관해서 보상금을 주겠다. 이게 뭐라고? 감가보상금. 그러면 이것은 수용에서 나온다고, 환지에서 나온다고? 굳이 수용에서 나올 수가 없어. 수용은 돈 받고 다 나가버렸는데 감가 되든 말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용은 소유자가 돈 받고 다 나가버렸죠? 잘 살아나가서 이제 돈 받고. 그 가액 떨어지든 말든 뭔 상관이야. 알겠습니까? 환지는 땅을 받아야 되잖아, 이제. 그런데 가액 총액이 줄었다면은 그때 줄은 부분을 뭐 해주는가? 보상해 주는 것을 감가보상금. 의미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돼. 이 두 개는 어디 나온다고? 자, 요놈들은 어디 나온다고? 선수금 어디서 나와? 수용에서 나오지. 환지에서 안 나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용. 원형지도 마찬가지. 성안채권도 마찬가지. 수용할 때 나옵니다. 환지에서 안 나옵니다. 지금 어느 집인가를 먼저 잡는데 이렇게 시간 걸리네. 힘드네. 그죠? 이건 어디서 나온다고? 수용에서. 자, 그럼 이제 요놈은 간단하니까 볼 것도 없고 세 개 중심으로 좀 정리하시면 돼. 알겠죠? 세 개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 상한채권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시간 좀 애매하다. 제가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자, 10분 쉬겠습니다. 268페이지 교재는 보고 있고, 여러분들 체계도는 거기 27페이지 나와 있어요. 쪽쪽 보셔도 됩니다. 자, 10분 쉴게요.